안녕하세요, 박성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범입니다. 오늘 공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현장은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 상가주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1층에 상가, 그리고 2층, 3층, 4층에 이제 그 주택이 있는 건물이고요. 지금 현재는 착공이 그제 이제 떨어져서 그 규준틀 작업하는 거 하고, 그리고 가시설 작업, 가시설이다 그러면은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층 상가지만 지하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하기 위한 흙막이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하층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흙이 붕괴하거나 주변에 이제 그 인접해 있는 집안이 침하되는 걸 막기 위한 공정을 위해서 자재가 어제 반입이 됐습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 대지의 경계와 현재 그 땅에 있는 현황의 경계가 같은지 1차적으로 그게 이제 1차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게 같다라고 하면 대지 경계에서 도면을 측정을 해서 건물의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것을 규준틀 작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네모난 땅이 있다. 그럼 건물이 정중앙에 있지는 않거든요. 어디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제 한쪽은 공간을 좀 두고 한쪽은 좀 가깝게 하고 거리를 좁히고 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사각의 어떤 대지 형태다. 그러면 긴 방향을 기준을 잡고 긴 방향에서 가까운 쪽 거리를 재고, 그다음에 건물의 폭, 나머지 폭, 이렇게 해서 전체 대지 그 가로 세로의 사이즈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체 대지의 그 가로 세로 폭과 도면하고 이제 그 치수가 좀 다른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뭐 임의로 판단해 가지고 진행하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건축 설계나 감리자, 그다음에 건축주나 시공자 다 협의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이제 처리할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절차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락카의 경계는 누가 찝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지적공사에서 표시는 다 그렇게 해주는 거죠. 지적공사에서 나와가지고 해주는 거고, 그걸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건축주가 신청을 하든지, 여기는 SH에서 분할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거니까 SH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지적공사에서 이제 이걸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경계석 같은 거 놓기 전에 이런 게 확인이 돼야, 여기 이제 경계를 표시해주는 돌이니까 여기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걸 찍어주고, 없어졌다 그러면은 다시 신청해서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규준틀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목수 작업을 하는 팀들이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되고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 경계를 체크를 해서 전체적인 대지의 그 가로와 세로의 그 치수가 맞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고, 그게 맞다 그러면은 이격거리를 체크를 한 다음에 건물의 위치를 잡습니다. 대지 경계와 그러니까 뭐 동쪽에, 서쪽에, 남쪽, 북쪽에 다 이격거리를 확인을 해서 그 위치가 이제 이 대지 안에 정확히 앉을 수 있게 작업을 해주는 거고, 사실 오차가 전혀 없다고 하면은 조금 어렵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 요즘에는 이제 측량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에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케일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축적의 개념인데,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뭐 연필의 어떤 그 선 굵기에 따라서 그게 이제 1m가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50cm, 10cm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요즘엔 사실 측정 장비가 GPS하고 CA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만큼의 오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그 GPS를 찍는다 해도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5cm 이내로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거조차도 전체적인 거리를 가로 세로 찍는다 그러면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그런 도심에서는 특히 그런 게 더 없고요. 뭐 이런 이택지, 이주택지 안에서의 어떤 경계를 봤을 때
도면하고의 오차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격거리를 정확히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다 각 공정별로 크로스 체크를 다 하게 됐지만은 가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수로 인해서 잘못 스타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준공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준수 작업은 그 공정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같이 크로스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부터 해가지고 그 목수 팀의 이제 그 팀장, 그리고 이제 뭐 건축주, 감리자분이 또 나와 보시고 여러 분들이 같이 서로 크로스 체크해서 건물의 위치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설,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층이 있기 때문에 지하층을 하기 위해서는 토사를 이제 파서 이제 외부로 반출을 해야 됩니다. 토사를 반출하기 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표면에서 한 5m 정도는 파서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흙막이라고 하는 것이 5m를 수직으로 파더라도 흙이 붕괴가 되거나 주변 집안이 침하가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가시설 공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그 오거를 해가지고 이제 빔을 지하에 이제 그 삽입하는 공정이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빔은 지금 이제 10m짜리거든요. 10m 중에서 1m만 남겨놓고 9m는 지중으로 이제 박아야 되는 그런 공정이고요. 9m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걷어내는 게 이제 3m에서 5m 정도. 그리고 뭐 이제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빔만 박는다고 해가지고 집안이 이렇게 그 무너지지 않고 버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빔을 박아 놓은 다음에 수직 부재라고 하죠. 박아놓은 수직 부재를 수평 부재로 해가지고 또 지지를 해줘야 여기 이제 그 토사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은 가시설해서 터프하기까지만 해도 한 보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예,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지하층에 철근 콘크리트 이제 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규준틀 작업과 이제 가시설 자재 반입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는 댓글이나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